집집마다 있는 팩스, 카드보다 현금이 더 중요? 자필 이력서, 기울여서 찍는 도장 등등 아직도 80년대 아날로그에 살고 있는 일본. 이런 아날로그의 기반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본의 관료제입니다. 먼저 관료제란 문서화된 규칙을 기초로 확립된 분업화와 계층화된 조직 구조입니다. 관료제 하에서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계층화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업무를 세분화하여 그 업무를 한정된 관할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배정을 하고 일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뿐 아니라 회사 같은 곳에서도 관료제적인 특성을 갖기도 하죠. 일본의 관료제는 실제로 20세기 중후반 일본의 빠른 성장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는데요. 그 이유가 고용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높은 충성심과 관리자와 피관리자 간의 긴밀한 관계 등 특징이 있었고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품 경제로 일본의 경제가 쇠퇴의 걸으며 부정부패, 능력보다 인맥 등으로 발전하고 싶은 욕구가 뚝 떨어지게 되어 단점들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단점: 일본 정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은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관료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단한 매뉴얼이 아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온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매뉴얼의 구조가 매우 치밀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법이 리스트화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기에 일본에서는 흔히 발생되는 지진, 폭풍 등 자연재해와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위기관리 시스템이 신속하게 발동이 되어서 일본 국민을 지켜줍니다. 단점: 일본 관료제의 최대 약점은 매뉴얼이나 전례가 없으면 매우 무능해진다는 점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20년 3월 코로나19로 감염된 요코하마 유람선과 같은 선례 없는 규모의 대참사가 발생할 경우 대처 속도가 매우 느리며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왜 이러냐고요? 일본 관료제의 특성상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현장 책임자에게 사전에 허락된 수준 이상의 권한을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 책임자가 대처하려고 하면 그 위에 상급자에게 연락하여 그 권한을 허락받아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연락 방법이 유선전화, 대면 접촉, 서면 보고 등 극도의 아날로그 방식이므로 서로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의 속도가 파멸적으로 매우 느립니다. 얼마나 느리냐면 예시로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집계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의사가 확진 환자 정보를 적은 발생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보건소로 팩스를 보내요. 보건소는 이를 확인해서 도쿄도로 팩스를 보냅니다. 이를 받은 도쿄도청 코로나 대책본부가 이를 취합해 발표를 합니다. 양성 판정부터 발표까지 총 3일이 걸립니다. 한국이면 못해도 하루 만에 되는데요. 이러한 느린 속도는 전례 없는 대참사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 내에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사건의 조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언급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2,000명의 승객이 요코하마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대량 감염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를 돕기 위해 기부된 도시락도 통관 절차가 필요하다며 질질 끌다가 사라진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일본은 왜 이럴까? 메이지 시대부터 뿌리 깊게 내려온 일본의 관료제는 오늘날까지 약 140년간 기본적인 틀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이 틀에 살다 보니 국민들도 수동적인 형태를 많이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문제라고 인식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국민 대부분은 책임졌다가 실패하면 어떡해? 나는 가족도 있는데? 하며 폐쇄적이고 책임 회피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큰 원인은 멈춰있는 경제입니다.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기에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책으로 거대한 터널, 다리 건설 프로젝트에 돈을 썼으며 디지털 관련 인프라에 신경 쓸 관심도 여력도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 시장 자체가 새로운 회사의 진입, 창의, 규제 혁신에 약하다 보니까 인구가 1억 2천만 명인데 우리나라보다 스타트업이나 유니콘 기업이 훨씬 적습니다. 요약하자면 팩스를 대체할 무엇으로 치고 들어오는 기업도 없고 혁신도 문화 자체가 정체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일본 관료들도 일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팩스도 도장도 쓰면 불편하다는 사실을요. 오죽했으면 스가 내각 시절 디지털 개혁이 최우선, 부처 내 팩스 폐지 이러면서 디지털 청을 만들었는데요. 이마저도 공무원 쪽에서는 엄청나게 비난을 해댔죠. 이메일은 보안이 취약해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아직도 팩스를 선호한다는 등. 하지만 이러한 일본도 선례 없는 상황이 발생한 후에는 철저히 그 사건을 연구 및 규명하고 신속히 대응 매뉴얼을 마련합니다. 한 번 당한 일은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조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나서거나 선례 없는 사건 사고에 대한 융통성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